혁은 단할 혁은 수화 상식하며 이녀동거 어대 기지 물산득이 왈 혁이라. 물과 물이 서로 저 식은 글자가 뭐 뜻도 많아요, 그죠? 저 식은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밀어내기도 하고 이런 관계예요. 수화는 결국은 함께 하지도 못하고 멀리 하지도 못하고 이런 얘기예요. 같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못 뻗쳐갈 수도 없고. 수화는 이녀동거인데 두 여자가 한 집에 살래. 기지불산득이 그 뜻이 서로 통하지 않는 것이, 얻지 못하는 것이, 서로 간에 딴 생각하는 것이 왈혁이라. 그것이 왈혁이다. 단에서 말하기를 혁은 물과 물이 서로 상교하면서 싸우고 두 여자가 함께 살아도 그 뜻을 서로 얻지 못함이 혁이다. 이런 것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단에서 말하기를 혁은 바꾼다는 것인데 그 말은 뭐냐? 물과 물이 서로 잡아 죽이기도 하고 서로 살리기도 하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멸수가 생식은 서로 소멸시키고 서로 태어나게 하는 수화에 의해서 생명이 잉태되기도 하고 수화의 균형이 무너지면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수화는 불상석하고 불상치하고 또한 불상작하고 불상리하고 그 얘기죠. 수화 그 상식이라는 게 서로 버릴 수도 없고 함께 하기도 어렵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물과 불의 균형이 무너지면 변혁이 있게 됩니다. 균형이 생기면 생해주고 균형이 무너지면 물에다가 불이 세요 물이 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불이 세면 물이 끓어서 말라버리고 물이 세면 불이 확 꺼져 버리는 거고 누가 센 게 없어요. 그죠? 가위바위보 하면 누가 센 게 없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셀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 여자가 한 집에 살지만 외께는 소녀, 내께는 중녀로 결혼 전에는 한 집에 살지만 결혼하게 되면 이 결혼하는 것을 선우천이 바뀐다고 해도 말이 됩니다. 그죠? 결혼하기 전은 선천, 결혼하고 나면 후천. 다른 세상이 된 거죠. 클적에 한 집에 살았지만 갑자기 결혼하고 나면 그 바뀌는 때를 일호중천이라고 말해도 되고요. 자매간, 형제간하고 자매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서하고 관계를 생각해보면 동서 되게 좋아. 술 먹고 놀기도 좋고 별로 부담도 없고 같이 친하게 지내는데도 심각한 얘기는 안 해요. 형제끼리는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같아요. 그것처럼 또 여자들도 여자 동서지간은 안 그래요. 남자 동서지간은 좋은데 여자 동서지간은 안 그래요. 여자 동서지간은 여자 동서지간은 그렇지 안 그렇지. 지살림인데 뭐 하나 더 빼야지 그거를. 남자 입장에서 그런 거 여자 동서지간에는 이권이 걸려 있잖아요. 남자 동서는 이권이 안 걸려 있어. 이런 얘기를 계산으로 다시 이야기해보면 외께 택은 고여있는 물이 되고 외께 리는 물이 됩니다. 수화는 서로 견제하고 있으니 이러한 모양이 척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바로 뒤틀리게 되죠. 결국은 이 힘의 균형이라는 것은 저거하고 같죠. 씨름 선수도 득심하는 애들이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 힘 안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을 무진장 쓰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그냥 그러고 있다가 그냥 끝내는 것 같아요. 권투도 왜 조그만 애들은 바닥바닥 뛰고 막 난리 치는데 득심하는 애들은 슬슬 걸어다니다 어떻게 툭 한 번 치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런 거. 물은 아래로 흘러내리고 불은 위로 타오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화활 염상하고 수활 융화하고 그런 얘기죠.
물은 아래로 흘러내리고 불기운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택화는 혁이 되고 화택은 규가 됩니다. 그죠? 택화는 혁. 서로 물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섞이는 거죠. 예. 물의 기운은 아래로 흘러내리고 얘는 올라가니까 여기서 섞여서 혁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저거하고 같죠. 이거 저기 지천태하고 같죠. 지천태하고 위에는 지가 되고 아래는 천이 되고 이렇게 해서 상교해서 알콩달콩 사는 거죠. 근데 천지는 미색한 것이 되잖아요. 천지는 각각 지 혼자 놀아버리죠. 여기서 얘기 보면 저거 뒤집혀 있으면 규가 돼요. 어그러질 규자. 어그러질 규가 됩니다. 불은 물대로 올라가고 물은 물대로 내려간다면 서로 반목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혁의 상태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혁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혁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학의 기본이 예와 절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와 절과는 공존할 수 없는 변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화가 내치하고 있는 형상도 여차하면 변혁이 되는 경우이고 두 여자가 한 집에 살더라도 언제든지 그 생각이 바뀔 수 있는 모습 이것을 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힘이 대치되고 있다가 어그러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 제대로 정치가 안 이루어졌다는 건 모든 게 흘러가지 않고 안 흘러간다는 얘기니까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앞에 있던 것을 다시 설명하는 거죠. 이일레오는 혁이신지라 문명이 열하여 대형이 정하니 혁이 당할세 기회 내망하니라. 이일레오는 혁명을 해야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날이 왔다고 뭐 다 되는 건 아니고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바꾸는 것은 믿음으로써 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저기 뭐죠? 단종 때인가요? 혁명하다 한 사람이 이래까 저래까 하다가 에이 저쪽에부터 자꾸 붙는 바람에 나머지 싹 잡혀간다는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거죠. 알므로서 기뻐하여 크게 형통하고 바르니 혁명하여 이에 마땅함에 그 뉘우침이 없을 것이다. 혁명하는 것이 마땅해야 그 뉘우침이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 혁명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미 그날 혁명하는 날, 혁명하는 때가 지나야 이에 믿음이 있을 것이다. 혁명을 끝나고 났으니까 이제 뭐 휴 살았다라든지 뭐 잔치를 하든지 그런 것도 될 테고요. 또 믿음으로서 해야 하는 것도 될 겁니다. 이 혁명을 성공하여야만 문체라고 즐거움이 있을 것이니 혁명이 크게 형통한 것이고 바른 것이다. 이것에서도 또 역설혁명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괴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천명이 다한 왕조는 바꾸어야 한다. 맹자에서 말한 그런 내용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 본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주역 협계를 보고서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들이 쭉 이어져 오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혁명하여야 할 때가 되어서 혁명을 하는 것은 마땅히 후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혁명을 하는 것은 새로운 판을 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게 봐요. 천지혁이 사시성하고 천지가 변혁하여서 사시가 이루어지고 탕무혁명하여 순호천이 응호인하니 탕왕과 무왕이 그 혁명을 해서 하늘에 순응하고 사람에게 백성에게 응하였으니 이로움을 주었으니 뭐 그런 정도겠죠.
혁지 시대의자 혁명한 그 때가 크기도 하구나. 혁명의 시기가 중요하구나.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뜻에 순한 거지. 하늘의 뜻에 순해서. 혁명이 좋다고 해가지고 안강한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기 지금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하늘과 땅이 변화하여 다시가 이루어지며 방언과 모양이 혁명을 일으켜서 하늘에 순종하고 사람에게 응하니 이로써 혁명의 시기가 크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자연에 비유해서 말을 해본다면 천지대자연의 변혁에 의해서 네 계절이 서로 닮아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기죠. 은나라 상왕과 주나라 무왕이 천명을 받아 천명을 잃은 하나라 거왕과 은나라 주왕을 쳐서 천명을 바꾸니 그것이 하늘의 명을 따르는 일이며 백성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니 혁명하는 때가 대단히 중요하다. 천명이 이르기 전이라면 혁명은 실패할 것이고 또 천명이 왔지만 그 기회를 놓치면 비밀이 누설될 것이니 적절한 그 시가 무진장 중요하다. 여기서는 때를 맞다 할 일을 다 하자 뭐 이런 거 하고도 같을 수 있다. 다시 항모혁명을 천명사상에 결부시켜서 말하였다. 또한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닌 자연, 대자연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고 하늘과 사람이 다 이에 응하고 순종하였다는 것이다. 대학의 재신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신적인 혁명을 뜻한다. 혁은 질서가 정연해야 하고 계획을 정확하게 해야 하며 천시와 인사의 어긋남이 없이 맞아야 한다. 이 표현을 원형포 이전이라고 하였다. 원형포 이전이라고 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때와 사람의 어긋남이 없다는 얘기는 서로 그렇죠. 날짜를 잘 잡아서 조금 미리 해서 힘이 사람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도 안 되고 혁명을 했는데 백성들이 일어나서 깃발들고 나와서 막 환영을 해야지 전부 다 숨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또 때를 놓쳐서 몇 사람이 잘못 생각을 해서 어디 잘못 생각인지 모르지만 해서 비밀이 누설되면 말짱 흔들리고 그런 거죠. 천지혁이 사지성이라는 말은 지공무사한 천신, 대자연의 흐름을 이야기한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 여기서 천지인 얘기하잖아요. 천지가 사람의 하는 일과 같다라고 이제 자꾸 비유해서 얘기하죠. 인사적으로는 사람의 이론은 항무혁명, 원형이적으로 혁명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수노천의 의모인은 상순천명하고 하음 이신이라. 위로는 하늘의 그 천명을 따르고 아래로는 사람의 마음에 응하였다. 그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